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 패터도 7회차 세리에 8경기 분석 및 초안픽 배팅 내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커뮤니티에도 댓글을 악마의 미소님과 김세열님이 남겨주셔서 악마의 미소님은 3등 2개, 4등 다수 복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첨이 되셨다고 하셨고요. 김세열님은 4등에 당첨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축하 영상은 지금 세리에가 8경기이기 때문에 영상이 길어지는 부분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위 레체와 22 스팔의 경기인데요. 레체는 나폴리에게 3대2로 승리를 했었고요. 스팔은 사솔로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레체 쪽에 67.7%로 굉장히 많이 몰린 모습이고요. 레체는 홈에서 1승 5무 5패, 5경기 2승 1무 2패, 스팔은 원정에서 2승 1무 9패, 5경기 1승 4패. 네, 레체는 홈에서 인터밀란과 비겼고, 그리고 토리노에게 4대0을 대승을 하는 등, 최근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에서 2연승 중입니다. 스팔은 세플리치 감독이 경질이 됐고요. 디바이조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현재 3연패 중이고 10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입니다. 레체는 지난 경기 라파돌라가 2골을 넣었고 이번 시즌 7골을 넣어주고 있는 레체의 공격수고요. 팔코 선수도 3골 3도움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노아에서 온 사포나라 선수, 이 선수는 예전에 밀란에 있었던 선수인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바락 선수도 좋았습니다. 특히 망코스 이 선수, 맨코스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킥도 좋고 이번 시즌 7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는 라인 컨트롤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뒷공간을 좀 내주는 편이에요. 측면과 중앙 공간을 내주는 모습도 있고 어쨌든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그런 모습이고 볼 처리도 좋지 못하다. 한마디로 수비가 그렇게 단단하진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팔은 미시롤리, 발로티, 스트레페차 이 선수가 저는 스팔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측 풀백인데 그리고 레가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스팔은 공격력과 압박이 좋고 역습이 좋은 팀입니다. 수비는 세트피스가 좋지 않고요. 할건치고는 라인이 그렇게 낮진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역습과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을 좀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압박에 패스미스도 좀 많은 편이고 최근 분위기와 경기력을 봤을 때는 레체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투표율이 많이 몰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스파리 감독이 교체를 했었고요. 또 홈에서 1승 5무 5패로 보면은 오히려 스팔보다 어, 물론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 1승밖에 없다는 점이 있고요. 또 레체가 2연승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스팔의 공격력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발루티 선수도 굉장히 좋고 미시롤리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왠지 스팔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연패를 3연패를 하고 있는데 어, 연패를 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승패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게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경기여서 승부 쪽으로도 가고 싶지만 세리에여서 일단 승패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스팔이 음, 레체 상대로 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었고 또 레체도 마찬가지로 스팔에 좋지 않은 그 수비를 봤을 때는 레체도 마찬가지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는 무승부를 배제한 승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7위 볼류나와 18위 제누아의 경기인데요. 볼류나는 로마에게 3대2 승리, 제누아는 칼리아리에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볼류나 쪽에 66.3%고요. 볼류나는 홈에서 4승 4무 3패, 5경기 3승 1무 1패입니다. 제누아는 원정에서 6무 6패,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제누아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어요. 볼류나는 무사바로 선수가 아탈란타에서 왔는데 지금 볼류나로 오고 나서 4경기째 3골을 넣어주고 있어요. 지난 경기 2골을 넣었고요. 지금 볼류나는 3연승 중이고요.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제노아는 3경기째 패배가 없고 원정에서 2연무를 기록하는 등 최근에 제노아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경기 볼류나는 오르솔린이 골을 넣었고 바로 선수가 2골을 넣었어요. 팔라시오를 비롯한 소리아노가 좋았고요. 우측 풀백 도미아스 선수는 제가 볼 때마다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산탄데르, 공격수의 산탄데르와 사소네 선수는 부상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결장을 했네요. 그리고 바로우가 들어오면서 볼리는 전체적으로 왼쪽에서의 공격력이 좀 좋아졌고 공격 템포도 빨라졌습니다. 바로 선수가 드리블 능력도 굉장히 좀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수비는 좀 라인이 높아서 역습에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클리어링, 지난 경기 잘못된 클리어링으로 자책골을 넣었던 등 조금은 불안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위에 비해서. 제노아는 역시 잔류왕의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판데프가 골을 넣었고 판데프는 어떻게든 슈팅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나브리아, 크리시토, 스트라로, 페린키퍼가 있는 제노아고요. 공격은 공간을 향한 롱킥 그리고 역습에서 좀 좋은 편이에요. 수비는 지속적으로 좀 무르는 모습이 있고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모습, 세트피스가 그다지 좋지 않고 중앙 공간을 많이 내줘서 중거리 슛을 많이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제노아의 잔류왕의 모습은 지금 계속 3경기째 패배가 없는데 한번 패배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원정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특히 바로가 합류한 볼류나의 공격진이 기존에도 강하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한층 더 좋아진 모습이어서 저는 이 경기는 이변을 보지 않고 볼류나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점은 볼류나가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노아가 역습이 나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볼류냐가 역습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무승부도 조금 고민이 되지만 또 제노아가 연무를 하고 있고 공격진의 차이가 확실히 볼류나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볼류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0대0으로 비겼어요. 6번째 경기입니다. 4위 아탈란타와 5위 AS 로마의 경기인데요. 아탈란타는 피오렌티나에게 2대1로 역전승을 했었고 로마는 볼로냐에게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아탈란타 쪽에 48.3%고요. 아탈란타는 홈에서 5승 2무 4패, 5경기 2승 2무 1패고요. 로마는 원정에서 6승 3무 2패, 5경기 1승 1무 3패입니다. 아탈란타는 홈 2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이고 로마는 크리스탄테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리고 2연패를 하고 있는 AS 로마의 모습입니다. 아탈란타는 좌우 좀 넓게 폭넓게 좀 활용하면서 공격에서의 스피드 그리고 세트피스가 좋은 편입니다. 로마는 크로스에 의한 공격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 브루노 페레즈가 지난 경기 교체로 들어오면서 우측에서의 공격이 굉장히 좋아졌던 모습이 있었고요. 좌우에 콜라르프와 브루노 페레즈의 그 사이드백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는 로마가 측면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편이어서 그리고 또 스몰링이 저는 이번 시즌 스몰링이 맨유에서의 스몰링이 아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경기를 볼 때마다 지난번에는 뭐 말도 안 되는 핸들링으로 PK를 내줬었고 그리고 지난 경기도 봤을 때는 거기서 좀 아쉬워요. 아쉽고 그렇게 좋은가라고는 조금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제가 봤었던 경기에서만 한해서 볼 처리가 좋지 못했고요. 아탈란타는 역습에 좀 약한 모습이고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편이고 중앙 공간을 많이 내주는 편입니다. 아탈란타가 지난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두 팀 다 최근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특히 로마가 더 좋진 않고요. 경기력 부분은 그나마 근소하게 최근에 좋지 않은 로마보다는 연패를 하고 있는 로마보다는 아탈란타가 나아 보이지만 로마의 뭐 제코 뭐 이런 공격진도 나쁘지 않고 원정에서 전적이 오히려 아탈란타보다 좋은 점 그리고 2연패를 하고 있는데 과연 3연패를 로마라는 강팀이 할까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변을 보고 로마승을 가기에는 아탈란타의 공격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로마의 수비가 최근 불안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통무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2대0으로 아탈란타가 승리를 했고 상대 전적은 아탈란타가 더 우세합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15위 우디네세와 6위 베로나의 경기인데요. 우디네세는 브레시아와 1대1 무승부, 베로나는 유벤투스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베로나 쪽에 46.5%네요. 우디네스는 홈에서 5승 2무 4패, 5경기 1승 1무 3패, 베로나는 원정에서 3승 4무 4패, 5경기 2승 3무입니다. 우디네세는 지난 경기 무승부를 하기 이전까지는 3연패를 하고 있었던 팀이었고요. 베로나는 8경기째 무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선 3연무 그리고 원정 4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디네세는 오카카 그리고 데파울, 라르센, 라사냐, 만드라고라, 그리고 포파나 무소키퍼도 굉장히 좋고요.
보통 이제 우디네스는 3백을 쓰고 있고요. 좌우 사이드백이 조금 높이 올라가는 편인데 특히 그 중에서 좌측에 사이드백인 윙백인 이제 세바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높은 위치도 올라가고 오버래핑을 활발하게 하면서 좌측에 이제 공격을 거의 전담을 하는데 속도도 있고 굉장히 탄력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일단 오카카가 지난 경기 포스트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 포스트 플레이를 하면서 라사냐가 침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수비는 좀 측면 공간을 3백이다 보니까 내주는 모습이 있고 수비가 숫자가 좀 부족한 편이고 패스 미스도 좀 많고 볼 처리도 조금 불안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베로나는 제가 저번에 보리니가 이 지역을 해왔다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잘 안 풀렸던 그 안타깝다고 했던 그런 보리니가 득점을 했고요. 파치니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암라바트, 베레가 있는 베로나고요. 스테판스키는 이번에도 결장을 했습니다. 특히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샤카니와 라조비치가 사이드백이고 샤카니가 약간 윙포워드에 가까운 선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왼쪽에서의 공격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중거리 능력들이 있는 베로나의 공격진들입니다. 베로나는 역시 압박이 좋고 파라오니가 측면으로 침투하는 그런 모습들도 좋았어요. 수비는 유벤투스가 골대 2번을 맞췄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점 위기가 생각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요. 베로나와 이제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미드와 수비가 간격이 조금 넓어서 중앙 공간을 좀 내주고 중거리를 좀 그로 인해서 쉽게 허용하고 세트피스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경기력을 봤을 때는 베로나가 측면 침투가 파라오니 선수가 좋은데 우디네세가 3백이어서 측면을 많이 내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순위도 봤을 때도 베로나가 더 우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 공간을 좀 많이 허용하는 베로나인데 우디네세 선수들이 중거리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베로나가 이번 시즌에 승격을 한 팀인데 과연 9경기째 무패를 할까? 또 강팀인 유벤투스를 잡고 귀신같이 좀 대패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촉이 조금 들어서 저는 홈에서 우디네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5승 2무 4패. 우디네스의 성적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래서 저는 우디네스의 단통 승으로 이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베로나가 원정 3연무라는 점을 봤을 때는 경기력은 베로나가 더 우세한 게 맞기 때문에 승패를 가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최종패까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대 전적 보면 우디네스가 압도적이에요. 3승 2무고 이번 시즌 0대 0으로 비겼었네요. 9번째 경기입니다. 16위 삼프도리아와 14위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는 토리노에게 3대1로 승리, 피오렌티나는 아탈란타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무승부 쪽에 41.2%고요. 삼프도리아는 홈에서 3승 4무 5패, 5경기 2승 1무 2패, 피오렌티나는 원정에서 3승 3무 5패,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피오렌티나 지금 2연패 중이고요. 삼프도리아는 가비아니니, 퀄리아렐라, 토스비, 라미레스, 리네티 선수가 있고요.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던 퀄리아렐라가 뒷공간을 활용해서 침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뒷공간을 상대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좀 내려와서 받아주고 그 공간을 가스톤 라미레스가 침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았어요. 토스비가 이제 우측 풀백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토스비가 미드필더로 복귀하는 그런 부분들도 좋았고요. 수비는 좀 숫자가 부족한 편이고 세트피스 수비가 좋지 않고 그리고 또 15번 콜리 저는 콜리 선수가 볼 때마다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경기를 봤을 때마다 지난 경기도 실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오렌티나는 키에사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역전을 당했고요. 쿠트로네, 베나시, 풀가르, 카스토로빌리가 있습니다. 수비는 좀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을 놓치는 편이고 역습에 좀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앙 공간을 좀 내주는 편이고 세트피스 수비도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모습은 삼프도리아가 더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또 이게 피오렌티나가 역습과 뒷공간을 좀 내주는 편인데 삼프도리아의 퀄리아렐라가 좀 뒷공간을 침투하는 그런 부분이 좋아서 삼프도리아 쪽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15번 콜리가 왠지 또 키에사나 뭐 카스토로빌리나 베나시 뭐 이런 선수들한테 쿠트로네 등 뭐 이렇게 실수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그리고 피오렌티나가 연패를 하고 있는데 공격진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사실 무승부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표율이 무승부가 1위인데 제가 만약에 제가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가깝게 보이면 투표율이 1위일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승부를 제가 가면 승패가 나오는 모습들을 봐서 저는 이변에 좀 바꿔서 저는 경기력 부분은 승패로 나뉜다면 피오렌티나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단통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2대1로 피오렌티나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10번째 경기입니다. 12위 사스올로와 9위 파르마의 경기인데요. 사스올로는 스팔에게 2대1 승리, 파르마는 라치오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사스올로 쪽에 51.8%고요. 사스올로는 홈에서 5승 1무 5패, 5경기 3무 2패, 파르마는 원정에서 3승 4무 4패,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이 5경기는 제가 잘못 체크를 한 것 같네요. 사솔로가 지난 경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솔로는 홈과 리그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파르마는 원정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사솔로는 베라르디, 보가, 카푸토, 그리고 결장한 두리치가 좋고요. 툴리안의 오버래픽, 그리고 로카텔리의 중원 장악력, 이런 부분들이 좋아요. 그래서 사솔로는 공격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비는 좀 라인이 높은 편이어서 역습에 약한 편이고 침투하는 선수들을 좀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파르마는 코르넬리우스, 그리고 쿠추카, 에르나니, 갈리올로, 좌측 풀백, 교체로 들어온 쿨루세스키가 굉장히 좋은 선수죠. 이렇게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역습에서의 쿨루세스키가 있을 때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중거리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나오면 그냥 뻥뻥 때려버리는 그런 파르마고요. 지난 경기 클루세스키가 교체로 들어왔는데 교체로 들어오고 나서의 파르마의 공격이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는 좀 볼 처리가 불안한 부분이 있고 지고 있는 상황에서 라인을 좀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솔로가 최근 연승을 하고 있고 공격진이 좋지만 저는 파르마 상대로 조금 너무 몰렸다고 생각을 해요. 투표율이. 사솔로가 역습에 좀 약한 모습이 있는데 파르마가 역습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스쿼드도 사솔로와 파르마를 비교했을 땐 저는 파르마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변으로 보고 있고 사솔로가 홈에서 좋기 때문에 파르마의 단통을 가기에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서 저는 투픽으로 사솔로의 무패 보고 있습니다. 사솔로가 홈에서 좀 1무밖에 없어서 무승부가 적은 편이고 상대전적도 좀 무승부가 적고 최근 5경기를 봤을 때도 무승부가 조금 적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저는 승패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파르마가 1대0으로 이겼어요. 12번째 경기입니다. 파리 칼리아리와 11위 나폴리의 경기인데요. 칼리아리는 제노아에게 1대0 패배, 나폴리는 레체에게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다 패배를 했고요. 투표율은 나폴리 쪽에 51.3%네요. 칼리아리는 홈에서 5승 2무 4패, 5경기 3무 2패입니다. 나폴리는 원정에서 4승 4무 3패, 5경기 2승 3패입니다. 칼리아리는 홈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리그 9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나폴리는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원정이 홈보다는 근소하게 전적이 더 좋은 나폴리의 모습이고요. 칼리아리는 시메오네, 나인골란의 중거리, 그리고 펠레그리니의 오버래핑, 주앙 페드로 이런 선수들이 좋고요. 결정력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루그와 팔로스키, 치가리니는 지난 경기 결정을 했습니다. 수비는 좀 많이 불안한 편이에요. 라인이 좀 높아서 역습에 약하고 빌드업 할 때 패스미스가 좀 많고 전체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면 좀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폴리는 밀리크 그리고 카이온이 골을 넣었고요. 라이프치히의 부주장이었던 덴메 선수 그리고 이적해온 그리고 로버트카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두 명의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파비안 루이스와 알랑은 교체 명단에 있긴 했지만 결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도 파비안 루이스와 알랑의 그 모습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 오스피나 키퍼가 나오면 좀 메레 키퍼보다는 조금 지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적해온 폴리타노 인터밀란에서 이적해왔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비는 좀 세컨볼에 대비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크로스와 헤딩을 좀 쉽게 내주는 편이고요. 나폴리는 오늘 인터밀란과 경기가 있는데 인터밀란 원정으로 갑니다. 그런 부분 체력적인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나폴리가 배당은 정배인데 컵도 왠지 포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유로파권이든 챔스권이든 승점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어서 충분히 역전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우승컵을 따기 위해서 컵대도 조금 어, 중요시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경기고요. 칼리아리가 역습이 좀 약한 편인데 나폴리의 공격 스피드가 좀 좋고 나폴리가 지난 경기 홈에서 충격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정신을 다 잡고 가투소가 좀 많이 화를 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폴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나폴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팬심으로 초안픽 칼리아리의 단통패 예측을 하겠습니다. 오늘 컵 경기가 있고 나폴리가 세컨볼의 대비가 좀 부족한 편인데 칼리아리는 나인골란이 있기 때문에 중거리 한 방에 좀 무너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나폴리가 최근 분위기가 좋고 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연패의 느낌이 들진 않아서 약간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대 전적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제가 나폴리의 팬이기 때문에 나폴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3위 라치오와 1위 인터밀란의 경기인데요. 라치오는 파르마에게 1대0 승리, 인터밀란은 밀란 더비에서 이 4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인터밀란 쪽에 38.2%고요. 라치오 같은 경우는 홈에서 9승 3무, 5경기 3승 2무, 인터밀란은 원정 9승 2무, 5경기 2승 3무입니다. 인터밀란은 수요일 나폴리, 오늘 나폴리와 홈에서 컵경기가 있고요. 라치오는 리그 18경기째 무패고요. 인터밀란은 71년 만에 더비에서 2점차 역전승을 했고 16경기 무패 중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패를 하고 있는 두 팀이어서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두 팀 다 3백을 쓰고 있어서 측면 공간에 좀 약점이 있고 인터밀란은 좀 압박에 고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라치오는 라인이 높아서 좀 역습에 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스쿼드와 경기력 모두 저는 라치오보다는 인터밀란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라치오 후반기 DTD 본능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인터밀란 사이드를 보고 있는데 두 팀 다 무패라는 점 그리고 라치오의 홈이라는 점과 라치오가 코레아가 복귀했다는 점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또 컵대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무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인터밀란이 컵을 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리그 우승하는 게 지금 유벤투스가 계속 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컵도 포기하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명단을 좀 최종픽까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과 스쿼드의 차이 그리고 에릭센의 존재 등을 보고 저는 라치오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마 명단을 보고 인터밀란이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았다면 무승부 쪽에 가까울 것 같고 돌렸다면 그래도 저는 인터밀란 쪽으로 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14경기 픽을 했어요. 초안 픽은 동일하게 2,000원으로 베팅을 했고요. 저는 투폴은 일단 레체와 스팔 경기만 갔고 나머지는 승무로 갔을 때는 대부분 무 쪽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라치오 인터밀란도 무 쪽으로 가고 자, 이렇게 해서 초안픽 배팅 내용 및 세리의 8경기 분석 마치고요. 내일 모레죠. 금요일 오전에 최종 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좀 세리가 8경기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최종 픽은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간략하게 경기력 부분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